네, 7단원 대단원 평가 풀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우리 대단원 평가 같이 풀었잖아요. 이것들 같이 오늘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옳은 설명을 고른 거네요. 자, 옳은 설명들 볼까요? 민수, 지구 표면 70% 차지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었죠? 약 70% 정도의 우리 지구 표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꼭 큰 강 주위였죠. 우리 뭐 황허 문명이라든지 인더스 문명과 같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 4대 문명 주변에는요 항상 큰 강을 끼고 있었죠. 그만큼 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 말은 틀렸죠. 자원으로 분류하지 않아? 아니죠. 물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자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철수 빼고 민수, 영희가 옳은 설명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2번은요. 우리 지구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구의 색깔이 푸른색인 까닭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유는요. 우리 거의 대부분 아까 1번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지구의 70% 정도가 지구 표면의 70% 정도가 무엇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 지구 대기에서 산란되는 빛이 주로 파란 색깔 파장의 계열의 빛이 많아서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수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 표면의 약 70% 정도가 바다로 덮여 있기 때문.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지하수는 담수에 해당한다. 맞죠?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니었죠. 간단한 정수만 거쳐도 지하수는 바로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었어요.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고갈 및 수질 오염에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죠. 네, 옳지 않은 것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한번 쭉 봐볼까요? 위 그림 자료를 해석한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해수에 분포하기 때문에 육지가 아닌 바다에 분포했습니다. 틀렸고요. 2번,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해수는 바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네, 따라서 니은도 틀렸고요. 담수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빙설, 다시 말해서 빙하였죠. 정답은 2번, 디귿만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5번. 자, 위의 그림 자료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분포하는 부분은요. 바로 이거 호수와 하천수 부분이었죠. 지표면에 노출돼서 물이 흐르고 있고 고여있는 호수와 하천수가 바로 가장 쉽게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짠 물인 해수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식수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6번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 무슨 용수였나요? 그렇죠. 얘는 B는 농업용수였고요. 2등으로 많이 쓰는 데는 어디였죠? 그렇죠. 유지용수고. 3등으로 많이 쓰는 데가 생활용수였습니다. 이거 보고 기억해 주세요. 자, 기억.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A에 해당한다. 그렇죠. 생활용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B는 농업용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농업용수로 가장 물 많이 썼죠. 하천은 일정한 양 이상의 물이 흘러야 해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물을 우리가 유지용수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얘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7번인데요. 수자원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맞는 말인데 자, 여기 우리 물이 나왔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했죠. 양이 무한하였습니까? 아니죠. 우리 물은요.
그 양이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어요. 유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껴 쓸 필요도 있고 다양하게 수자원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물은 무한하지 않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평균 강수량과 1인당 강수량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나라에 해당된다. 아니죠. 강수량만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많았네요. 따라서 1번은 X. 자, 2번. 니은 우리나라는 강수량에 비해 1인 강수량이 많은 나라다. 그럴까요? 자, 강수량은 분명히 많았지만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작았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았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확보될 수 있는 수자원 양에 비해 굉장히 인구수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1인당 강수량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 되겠죠. 많은이 아니라 적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많은이었고요. 자, 디귿을 볼까요? 연평균 강수량과 1인당 강수량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편에 해당된다. 그렇죠. 아이고, 맞는 얘기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한 사람당 1인당으로 우리 인구수에 나눠보면은 1인당 강수량은 작았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적은 그 수자원을 여럿이서 지금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부족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10번은요. 수온의 연직분포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 실험은요. 일단 전등을 끈 채로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해서 온도계 온도를 똑같이 해서 딱 꽂습니다. 그 다음에 1번으로 전등을 쫙 켜요. 자, 그러면 물 위쪽이랑 아래쪽 중에 어느 쪽 부분이 뜨거워질까요? 그렇죠. 물 위쪽이 확 뜨거워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다가 그 선풍기를 틀게 돼요. 선풍기를 틀게 되면은 물이 섞여가지고 여기 위랑 아래쪽에 그 온도차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9번의 정답은요. 일단 온도계를 모두 같은 깊이에 놓으면 안 되고 깊이는 다르게 해야 되죠. 2번. 처음에 온도를 같게 해서 시작한다. 그렇죠. 위에는 뜨거운 물 붓고 아래는 차가운 물 붓고 실험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데요.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될수록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물을 너무 많이 담아버리면 전등을 켜도 온도 변화가 쉽게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은 적당히 담아둬야 됩니다. 자, 4번.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선풍기로 수조 옆에서 센 바람을 일으켜준다. 너무 센 바람을 일으키지 않고요. 네, 적당한 바람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요. 네, 전등은 태양 에너지 역할을 하므로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인데 가능한 멀리서 비추면요. 너무 멀리서 비추면 온도의 변화가 없겠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전등 가지고 물 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능한 멀리서 비추도록 한다는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번과 10번은 같은 이 실험이었는데요. 자, 이 전등을 일정 시간 동안 비추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이 실험을 했는데요. 네, 일단 옆에 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처음 부분은요. 맨 처음에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맨 처음에는 우리 온도계 온도를 같게 해가지고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맨 처음 이 실험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기역과 같은 그래프가 나올 건데요. 그 다음 전등을 켜서 가열을 하면요. 위는 확 뜨거워지고 아래는 덜 뜨거워져서 위는 확 뜨거운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온도가 확 낮아지는 그래프인 디귿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선풍기는 위에서 이렇게 쐬야겠죠?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면요. 비교적 혼합층이 생기는 원리에 의해서 바람이 물을 섞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차가 많이 났던 것들을 온도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선풍기를 틀어준 이후로는 니은의 온도 분포를 갖게 됩니다. 자, 다음 11번은요. 위도에 따른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볼까요? 위도 0도는 뭐죠? 그렇죠. 적도 부근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노스, 사우스 각각 우리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를 나타낸 거고요. 우리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수의 층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요. 자, 제일 뚜렷하게 층상 구조가 두껍게 나타나는 곳은 여기 중위도 지방이었네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네, 우리 중위도 지역 여기 위도 30도 부근 북반구 남반구 둘 다 마찬가지고요. 가장 우리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났죠. 수온 약층이랑 가장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중위도 지역이었네요. 자, 우리 중위도 지역은요.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굉장히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중위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라고 하면은 0도는 저위도고 60도 이상 올라가면은 고위도니까 중위도 지역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처음 보는 거라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오면 훨씬 더 쉬운 문제인 거예요. 자료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는 바람이 잘 불어서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난다. 이거는 두껍게 나타나는 거 맞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저위도 지역, 영도 부근을 보면요. 이 수온 약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아니죠. 수온 약층은 잘 형성이 되었네요. 따라서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디귿, 자, 우리 고위도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거의, 고위도로 올라가면은 너무 차갑잖아요.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혼합층, 수온약층의 분포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거의 곧바로 심해층에 가까운 차가운 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따라서 고위도에서는 층상 구조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고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가장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우리 중위도 지역, 그 다음이 저위도 지역이었습니다. 고위도 지역은 층상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 되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자, 12번을 볼게요. 자, 얘는 ABC의 바다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었죠.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을 나타낸 것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세 바다의 염분은 모두 같다? 아니죠. 염분은 34.5, 35.5, 36.0으로 모두 달랐습니다. 사해 바다와 같이 염분이 높은 바다가 있는가 하면 강물이 유입되는 곳에 있는 바다는 염분이 낮았죠. 따라서 바다마다 염분은 다 달랐어요. 자, 세바다 1kg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 여기 쭉 나와 있네요. 얘는 26.8, 얘는 27.6, 28.0으로 다 달랐죠. 모두 얘도 역시 달랐습니다. 다르다가 되겠고요. 디귿을 보면 세바다에 있는 염류들의 염분비는 거의 같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정답이었죠. 자, 염분은 다르지만 이 염류들 사이의 비율인 염분비는 거의 모든 우리 바다에서 일정했습니다.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불렀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13번 문제인데요. 자, 13번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이에요. 2월과 8월 각각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껴있는 8월 달과 비가 안 오는 갈수기라고 부르죠. 네, 비가 안 오는 겨울인 2월 달의 염분 분포예요. 자, 기억부터 볼까요? 염분은 계절과 관련이 없다. 볼까요, 한번? 자, 여기는 31, 32, 33인 거에 비해 31, 33. 네,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차이가 나는 곳들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34.8인데 얘는 34.0이네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32, 33, 34인 거에 비해 얘는 34점 몇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죠. 따라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2월 달이 더 염분의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2월보다 8월에 염분이 낮았죠. 그 이유는 8월 달에 뭐가 많이 오기 때문이게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 보통 8월 달에 장마가 껴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담수의 유입이 많아져서 물이 묽어져요. 바닷물이 조금 묽어집니다.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겨울에 더 바닷물 염분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절과 관련이 굉장히 있었고요. 염분은 동해나 남해보다 황해에서 낮다? 볼까요? 동해 부근은 34, 34.8 이런 거에 비해 황해 부분은요 31, 2, 3. 그러네요. 황해에서 낮았죠. 남해나 동해보다 황해가 분명히 낮았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 8월이죠. 염분이 낮다. 그렇죠. 아까 비교해 봤을 때 2월 달이 더 염분이 높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그 바닷물이 묽어지겠죠. 자, 그다음 조석 현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석 현상이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밑줄 치라고 했었죠. 밀물과 썰물에 의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게 조석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석 현상은 해저 지형 그리고 해안선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우리 물이 움직이는 속도와 수심이 낮은 곳에서 물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고 했죠? 물이 깊을수록 빨리 움직이고 또 해안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만과 고지 있을 때 파도가 들어오는 모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안 지형 그리고 수심 깊이 등에 따라서 조석 현상은 영향을 받는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조류라는 것은요. 조석에 의해서 수직 방향으로 일어나는 해수의 흐름이다. 여러분들 수직 방향으로 만약에 해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거 거의 뭐 쓰나미도 아니고 너무 공포스럽지 않나요?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조류가 되겠죠. 수직 방향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5번 우리나라 주변 해류인데요.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한류와 난류 중에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따뜻한 적도 지방에서 물이 올라가면 무조건 난류. 고위도 지방, 추운 북극 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옵니다. 고위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한류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그 해류의 근간이 되는 해류는 바로 쿠로시오 해류였어요. 그쵸?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이고. 자, 기억. A는 한류이다. 바로 틀렸죠. A는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난류였습니다. B는 난류이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니까 난류가 맞아요. C 주위에는 조경 수역이 형성된다. 그렇죠. 자, 우리 위에서 연해주 한류에서 갈라서 나온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는 곳, 여기는 굉장히 물고기가 다양하게 잡히는 조경 수역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오고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와서 같이 만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했죠. C 주위에서는 조경수역이 형성되었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인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조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렇게 나타난 거죠. 하루 중에 해수면이 높을 때는 만조, 쭉 빠졌을 때는 하루 중에 간조였죠. 이 만조, 간조 이거 기록을 계속 그려놓은 거예요. 한 달 간격으로. 자, 만조, 간조 차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조차였죠. 조수간만의 차. 만조, 간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었고 만조, 간조 차이가 조금 나는 곳이 있었어요. 조금 나는 곳은 조금, 많이 나는 곳은 살이었죠. 이 조수간만의 차가 적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조금이다. 얘가 옳은 설명이 되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리가 나타난다. 얘는 그냥 그래프 해석해 보면 되죠. 30일 중에 사리 몇 번 나타났나요? 한 번, 두 번.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사리가 일어났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자, 20일경이면 여기죠. 해수면의 높이가 한 달 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이 나타난 것은 13일경과 26일경이었죠. 20일경에는요, 해수면의 높이가 거의 가장 낮은 상태였으므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한다고 고생했고요. 7단원은 여러분들 외울 게 많이 없어요. 그쵸? 따라서 모두가 시험 보면은 100점 맞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복습 잘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시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